오늘은 8월 ISM 제조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황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 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지만 반독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도 있죠.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외신에서는 많이 다루기도 했었던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배드 뉴스가 배드로 작용되는 시장이다. 어제 ISM 제조 PMI를 비롯해서 S&P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경기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쁜 데이터가 이제 나쁘게 반영이 되는 시대로 돌아섰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배드 뉴스가 굿으로 작용되던 시기와는 모멘텀이 달라지는 시점 자체가 배드 뉴스 배드로 작용될 때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반드시 역작용으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ISM 제조 PMI 살펴보면 전월이 46.8이었거든요. 크게 떨어졌었죠. 여기서 이제 소폭 반등한 47.2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시장 컨센이 47.5였으니까 이를 소폭 하회를 한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직전 달 유난히 크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 8월 ISM 제조 PMI가 반등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등 폭이 예상보다 작았다는 게 문제겠죠. 게다가 세부 항목으로 보면 전형적인 불황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디테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월 ISM PMI 세부 내용, 결론적으로 크게 약해진 수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규 주문이 될 텐데 8월달 2.8%포인트가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7월달에도 전월 대비 1.9%포인트나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7월 PMI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번 8월달은 여기서 2.8%포인트가 추가로 더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직전 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도 위축 속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고용지수가 있는데, 고용지수 보시게 되면 지난달보다 2.6%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 7월달 고용지수가 43.3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낮은 레벨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낮은 레벨에서 반등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7월달 고용지수가 어느 정도 낮은 레벨이냐, 이거를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2000년대 이후에 지금 7월달 고용지수보다 낮았던 시기가 총 4차례밖에 없어요. 보시게 되면 00년도, 03년도, 08년도, 그리고 팬데믹 때죠. 이 기간 중에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았던 것은 03년도 사례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의 고용지수 레벨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따라서 7월달 급격한 고용지수의 하락이 더 중요한 신호로 봐야 되고, 여기서 8월달 소폭 상승한 46으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단순하게 지난달 대비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달 너무나 크게 떨어졌고, 지난달 떨어졌던 레벨 자체가 매우 심각했던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번 8월달 이 지불 가격 지수, 특히 가격 지수 보시게 되면 54로 집계가 됐죠. 컨센이 52.5였는데 이를 상회했고, 중요한 것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가격, 지불 가격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의미는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몇 달 전부터 미국 기업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원가 상승분이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마진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불황의 모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의 자극은 당연히 없겠죠. 기업 마진만 줄어드는 아주 전형적인 리세션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패턴은 동일하게 또 하나 감지된 게 있는데 재고단에서, 재고 사이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재고 플러스 고객 재고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전체적인 재고 레벨 자체는 현격히 떨어져 있는 바닥 구간입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반등하는 패턴이 나온 건데, 고객 재고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반등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전반적인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바닥 구간에서 생산은 위축됐고 신규 주문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객 재고, 완성품을 비롯해서 일반 재고, 원자재가 중심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급격하게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헤드라인 PMI는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위축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수요 회복의 신호로 해석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오히려 그 방향 자체가 리세션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불가격 지수가 54%로 집계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더욱이 2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고, 이런 부분은 경기 악화에 대한 징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재고와 고객 재고가 급격히 반등을 했고, 특히 이런 부분이 수요가 급격히 약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패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은 위축되었죠. 신규 주문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경기 하강 사이클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8월 ISM PMI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50 미만으로 위축 영역을 계속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확정치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죠. 소폭 더 하락하는 것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소폭치와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S&P 글로벌은 미국 사업장에 제한을 해서 미국 영토 내 공장으로만 조사를 하고요. ISM은 미국 기업이 해외 현지 공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글로벌 경기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S&P 글로벌이든 ISM 이제는 제조업이 다시 하방 사이클로 진입했다, 명백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를 보실 때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마이너스 5.7로 기록이 되면서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패턴은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개선된다, 즉 향후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다만 제가 세부 지표를 통해서 일부 재고 보충 움직임에 그칠 것이고 결국에는 제조업이 다시 꺾일 것이다 라고 강조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8월달 마이너스 5.7로 기록됐다라는 의미는 지금은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고 위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고, 전반적인 생산 활동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해 사실 상반기 반등 구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 평균 보시게 되면 5에서 10%포인트 수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낮은 레벨에서 반락을 이어가던 흐름이 나왔고, 이번 달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기 시계열로 ISM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진 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기업들이 주문과 재고 관리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경제활동의 가장 선행 지표 중 하나입니다. PMI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전저점 수준까지 상당히 근접했었죠. 물론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8월달 마이너스 5.7을 기록한 것은 결국 향후 PMI 헤드라인 지수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8월 ISM 제조업 지수는 신규 주문이 감소를 했고 고객 재고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의 차트 비교를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지금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은 약 3에서 5개월 정도 선행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흐름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8월 달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 재고가 낮은 레벨에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주문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재고가 바닥인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가 동시에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패턴을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 이 노란색 음영 구간이죠. 보시게 되면 고객 재고도 증가하고 신규 주문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때 제조업이 회복된다는 전망이 많았고, 이런 영향으로 어느 정도 시차를 갖고 24년 상반기 제조업 PMI가 상당히 확장 구간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계속 50을 상회하는 확장 구간
구간에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위축 구간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신규 주문과 고객 제고가 동시에 늘어나는 패턴, 이 노란색 음영이 결국에는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파란색 영역이라는 것이죠. 신규 주문이 줄고 고객 재고가 증가하는 이 전형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둔화 위축 경로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2년 전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데 지금 신규 주문이 줄더라도 이때 비슷하게 줄었죠. 그런데 고객 재고의 증가분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약해져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수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수요 부진, 수요 약화에 대한 모습이 너무 뚜렷하게 이 8월 ISM 제조 PMI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고객 재고 전달 대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차트가 제가 저번 달 보여드렸던 건데 이런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PMI가 소폭 반등을 하고 재차 떨어지는 흐름인데 결국에는 그런 흐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에는 고객 재고가 전달 대비 이렇게 늘어난 부분, 이 파란색 차트죠. 올해 초에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런 고객 재고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제조업 생산 업력을 높이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게 PMI가 반등하는 모습으로도 나왔었던 거고요. 다만 이런 고객 재고의 레벨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경기 확장을 전망을 해도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경기 불황에도 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객 재고가 늘어난 건 이 후자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경기 불황에 재고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단순 재고량으로만 경기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업황의 흐름을 반영해서 해석하게 되면 경기 불황으로 재고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 축적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업황이 바닥에서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추세가 강하게 반전되려면 이 재고 증가가 나타나야 되고요. 신규 주문 증가가 더불어서 동반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배송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재고는 늘었습니다만 신규 주문이 감소했죠. 수주 잔고 소폭 증가했지만 배송 시간은 빨라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요 약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재고가 급격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제 고객 재고는 완성품에 가깝고 일반 재고는 중간재라든지 원자재에 더 가깝겠죠. 이런 부분은 8월 PMI가 신규 주문이 줄고 전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수요가 냉각된 상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의 흐름 보시게 되면 이 45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45를 깨고 내려간 것이죠. 재고 수준을 보시게 되면 명백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재고 수준이 레벨 다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규 주문이 전고점까지 올라갔음에도 재고 수준은 현격하게 낮은 레벨을 유지해 왔던 게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달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을 했는데 이런 반등의 영향은 신규 주문의 급감으로 나타난 급격한 재고 증가죠. 뚜렷한 수요 부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 증가를 확대했다 이렇게 해석될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계속적인 재고 레벨이 다운된 상황이 이어지다가 수요가 급격하게 급감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경기 불황의 재고가 증가하는 아주 전형적인 리세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달까지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의 일반 재고의 반등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재고 확충이 되더라도 수요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증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 하방 압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연운의 8월 제조업 지수도 한번 살펴보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4.7로 여전히 위축 구간이고요. 필라델피아 연운 제조업 활동지 마이너스 7입니다. 사실 지난달 14까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런 변동성 데이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위축 영역으로 재차 진입을 했고 댈러스 연운 제조업 활동 지수도 마이너스 9.7로 여전히 위축 구간을 이어가고 있고요. 리치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캔사스시티는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시카고는 여전히 50 미만 위축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8월 ISM 제조 PMI가 전달 대비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이런 헤드라인 반등 큰 의미가 없고요. 세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크게 약해진 수요의 모습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전형적인 리세션 패턴의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의 ISM PMI라면 경기 하강 사이클에 강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